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라디오 비평 매일 하는 라디오 비평이지만은 오늘은 유독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 특별한지는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경향신문에 오늘 인터넷판에 의미 있는 기고가 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했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요, 개표 부정 의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 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습니다. 개표 부정, 지금까지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 그리고 NLL 문건을 활용한 대선 공작, 여기까지만 이야기가 됐는데요. 실제 선거 개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그 얘기를 하기는 꺼려했죠. 왜? 증거 없이 함부로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뭔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혹은 역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도 만만치 않게 제기가 됐고요. 실제로 그거와 관련된 선거에 대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죠. 그런 개표 부정에 대해서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를 꺼렸는데, 국사편찬위원장을 했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소개해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는 기고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는데 신문에는 없어요. 그 기고가 들어가야 될 자리, 엉뚱한 아시아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글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TV 뉴스에 기자들에게 이거 한번 취재해봐라 라고 얘기는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개표 부정 의심이 나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아닌 거고, 개표 부정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의 권리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뭐가 두려워서 공론하지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만열 교수의 이 글을 통해서 최초로 불을 한번 지펴볼까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는 그동안 잠복된 더 심각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선관위가 방치하다시피 한 개표 부정이다. 이것은 작년 말 대선 때에 문제 제기됐고, 대선 뒤 유권자에 의한 선거 무효 소송, 해외의 유권소 운동으로 진전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네, 검찰에 고발 대본들 오늘인가요? 어젠가?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이거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를 했는데요. 박원순 제안 문건을 봤더니
국정원 직원들이 쓰던 서체와 폰트가 다르다. 그래서 유야무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박원순 제안 문건에는요, 폰트가 다르고 서체가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국정원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박원순 제안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란 얘기죠. 바깥에 나와가지고 안가해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문건입니다. 왜 내부에서 안 했겠어요? 증거가 남을까 봐서 그랬겠죠. 근데 그게 진선미 의원실에 입수가 된 겁니다. 전화번호도 나오고 담당자, 실제 하는 담당자 번호도 나오고 전화번호까지 나오는데 국정원이 검찰이 유야무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캐면은 박원순 제안 문건 수사를 하면은 국정원이 댓글 공작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작까지 했다는 그런 증거가 드러나서 박근혜가 혹시라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날까 봐서 걱정이 돼서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관련자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마는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심은 의심이고 의심나는 걸 지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만열 선생 이렇게 얘기하네요. 개표 부정과 관련해서 먼저 전자개표기 문제를 들 수 있다. 16대 대선 개표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그 뒤 전산 조직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장비임에 드러나자 대법원은 선관위의 서면 자료를 근거로 단순 기계장치라고 했고 선관위도 이를 투표지 분류기로 말을 바꾸었다. 이게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여하튼 문제는 그것이 뭐 투표지 분류기냐 분류기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표가 섞이고 그리고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전자개표기를 통과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 찍은 표는 문재인에게, 박근혜 찍은 표는 박근혜에게 가야 되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찍힌 것들은 무효로 분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표가 문재인 표로 가고, 문재인 표는 박근혜 표로 안 가고, 아니지, 거꾸로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꾸로입니다. 문재인 표는 박근혜 표로 가고, 박근혜 표는 문재인으로 안 가고, 무효표가 돼야 될 것도 박근혜에 유리한 거면 무조건 박근혜 표가 되고 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요. 전자개표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바로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표가 섞이고 무효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선거법이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대 대선 개표에서 표가 섞이고 혼표, 무효표가 다량 발생하고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만열 교수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만열 교수는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에 있고 그 공정성이 정권의 정당성도 담보한다. 선거에서 특정 세력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개표 상황에서 보여준 이 같은 혼란은 법을 유린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도둑질한 것이다. 누리꾼 수십만이 인터넷 공간에서 분노하고 만여 명의 유권자가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네, 한 단락을 빼고 넘어갔는데요. 18대 대선에서 개표의 주수단인 100장 묶음의 투표지를 한 장씩 효력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2명 내지 3명이 확인해야 하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바로 또 의심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수개표를 안 하느냐 이거야. 수개표. 선관위에서는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요. 제대로 한 데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전자개표기를 통과해 온 것이 혼표, 표가 섞이고 무효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수개표를 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100장 묶음 투표지를 한 장씩
이게 정말 박근혜 표 맞나? 혹은 문재인 표 맞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강남의 그 투표구 개표구에서 선거를 참관했던 민주당의 한 선거 참관위원의 말을 따르면요, 이 도장이 중간에 찍힌다든지 하면은 이게 엄격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과연 박근혜에게 찍은 게 맞나 아니냐를 감별해서 이제 무효를 하든가 아니면 박근혜 표를 계산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보기에는 대충 다 박근혜 표를 계산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증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하는 거예요.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만열 교수는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개표 개시 시각과 수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종합할 때 수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개표 개시를 하고 나서 전자개표기는 금방 됩니다. 쫙 돌아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수개표를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각을 딱딱 보면은 수개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드러나요. 전자개표기에서 통과한 그 표 숫자, 그리고 나중에 확인된 숫자 사이에 손으로 수개표 작업을 하면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 딜레이가 작용을 하게 돼 있는데, 쫙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딜레이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개표 안 하고 그냥 다닥 통과한 겁니다. 지금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선거감 다 뒤져가지고 다시 개표해보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실 아슬아슬하게 치고 나면은 항상 개표 조작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실제 나중에 재검표를 했는데 성패가 바뀌질 않았어요.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문제제기 잘못했다가 망신만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때 노무현은 부정선거 안 했어요. 지금 박근혜는 국정원 부정선거가 이미 여러 사례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자개표 부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한 정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만열 교수의 지적대로 민주주의 근간은 선거입니다. 내 한 표 행사해가지고 더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공정해야만이 정권이 정당한 겁니다. 선거에서 특정 세력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선됐느냐 당선되지 않았느냐 이따위를 갖다가 운이하는 인간들의 주동하려야말로 지극히 저열하고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바보 병신들 얘기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 워터게이트는요, 닉슨이 맥금을 하고 붙을 때 선거 5개월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별로 주목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에도 불구하고 도청 의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미수였습니다. 닉슨 맥금을에게 대승했습니다. 큰 표차로 이겼어요. 그런데 닉슨 사임했습니다. 결국은 쫓겨난 거죠. 탄핵 직전에 사임했으니까 사실상 탄핵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직전에 사임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닉슨이 그 워터게이트 도청 때문에 당선돼가지고 사임한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도청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 도청에 바로 닉슨의 최측근들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겁니다. 지금 박근혜가 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만열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언론은 무건소행 중이다. 겁나는 모양이죠. 사이비 언론들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야권은 왜 오불가능인가? 당신들에게는 거래가 끝난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그 진실이 한국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선관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허술한 법망정비는 시급하다. 재판을 맡은 대법원이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찰도 고발된 선관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야합과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 유권자들에게도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예,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글이었습니다. 개표부정. 저는 정말 개표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요즘은 강하게 듭니다. 아니 저런 식으로 온갖 것을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 집단이 개표에도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진호션의 말해줘. 네, 몇 가지 공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 TV를 통한 방송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송출이 되는 것은요, 사실은 뭐 국민 TV 차원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저 개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아이폰을 이용해서 그냥 촬영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TV가 어차피 영상 매체로 발전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개인 차원의 아프리카 방송이 외부 인사들에게는 국민 TV의 말하자면은 퀄리티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아쉽더라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감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전 별로 그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뭐 팟빵에서 순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데서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좋은 방송, 좋은 컨텐츠는 어차피 사람들이 다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제가 그런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뭔가 불순분자들의 이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팟빵에서는 아이튠즈에서 정보를 보내오지 않아가지고 그렇다 그런 변명을 하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은 변명입니다. 아이튠즈에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은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들은 아이튠즈에서 정보를 안 가져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독 라디오 비평과 정치 토크만이 팟빵의 순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초기화시켜버려가지고 순위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치 토크는 워낙 다운로드 숫자가 많으니까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팟빵에서 순위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비평은 아직까지 정치 토크만큼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10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정치 토크와 라디오 비평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설마 지금 여기까지 와서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의 공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별점 평점도 주고 구독하기도 하고 많이 하게 되면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하는 생각이고요. 조합원 가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겁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의 콤스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 사동의 청미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이상영님은 전화 접수하신 분인데 여하튼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구리시에 역시 전화로 접수하신 강정숙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이동의 하늘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이거 아무래도 이분도 외국인 것 같은데 루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 이동의 내사랑 쭈돌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의 별이 되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수구 연수일동 아침엔 인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인천 남구 용현 오동의 골프황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더 좋은 언론, 그야말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대에 올바른 바른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TV의 출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가열찬 가입 러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 사설 국정원의 자기개혁 가당키난 말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가정보원 사태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인데 오랜 침묵 끝에 국정원의 대수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해법도 제대로 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계획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원들은 자체의 계획안을 만들어 스스로 계획에 나서라는 것인데 이는 온당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자체 계획을 할 수 있는 동력도 명분도 이런 지 오래입니다.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존폐를 논해야 할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남재준 국정원은 국회 국정조사를 맡겠다고 백주에 남북 정상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해외 언론의 아주 그야말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는 남재준 그야말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장이 뭐 비밀 누설자라는 등 보수 세력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국정원을 활용했다는 등 온갖 보도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국격 상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이 남재준 체제에 대한 신임을 토대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재준은 남북 정상의 대화록을 앞장서 공개하는 순간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국정원 개혁을 자체적으로 주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화록 공개의 배후에 박근혜 자신이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남재준 경질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박근혜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NLL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뚫리면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종전에 언급을 되풀이한 것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쪽팔립니다. 왜? NLL 뚫리는데 이걸 막은 정권은 바로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야말로 박근혜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명박 정권 때는요. 노크 기순자가 넘어와가지고 내무원에 들어와서 똑똑똑 노크 할 때까지 그 기순자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경기가 엉망이었던 그 정권의 바로 후계자가 박근혜 아닙니까? 어디서 감히 LA를 피를 흘려서 찍겠다는 그따위 말을 늘어놓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군대를 뭐 박근혜 대통령이야 여성이니까 군대 안 갔다 왔다는 거 이해하지만은 이명박 정권 보세요.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국방장관마저도 군대 안 갔다 온 놈을 앉혀놨으면 정말 기네스북에 올랐을 겁니다.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출줄이 군 면제된 인간들을 갖다 앉혀놓고 청와대 방크에 들어가가지고 안보 외치는 그런 코미디, 그딴 코미디를 한 정권의 후신인 어디서 감히 NLL을 피를 흘려서 찍겠다고 망발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피를 흘려서 찍힌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에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 등을 통해서 더 이상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대화록을 읽고 이런 결론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대가리 IQ 2자리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애써 무시한 채 보수 진영의 억지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은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언급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쫓겨 몰려서 한 얘기죠. 하지만 대선 당시 자신이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호도한 데 대해서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 계획을 남의 일처럼 국정원이나 국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죠. 이게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왜 그렇게 이명박의 나쁜 거는 제대로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겁니까? 유체이탈 화법까지도. 박근혜 스스로 사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한겨레신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열을 받아서 노래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열찬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우승민의 할 수 없는 일 듣고 오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참나. 한겨레 사설 또 있습니다. 대화록 유출은 특별수사팀이 맡아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 국정원 계획 운운하는 박근혜에 맡겨놓지 말고 대화록 유출은 수사팀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겨레 사설 대화록 유출은 특별수사팀이 맡아서 철저하게 파헤쳐라.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이견의 폭이 너무 커 진상규명 작업이 자칫 실종될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뒤늦게 새누리당 김무성, 권영세, 정문원 등 전 현직 의원과 남재준 현 국정원장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 사건을 기존의 특별수사팀에 맡겨 댓글 공작 사건 이상의 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네, 김무성의 발언과 행적을 종합해보면요. 지난 대선 당시 원세훈 국정원이 여권과 짜고 대화력을 활용한 제2의 대선 개입 공작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무성은 지난해 1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둔 부산 유세에서 문제의 대화록을 그대로 읽은 사실은 영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빼도 먹다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새누리당의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거 읽어봤어!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해명과 달리 발췌본에는 없고 원문에만 있다는 저항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으로 볼 때 부산 유세 전에 이미 원문을 입수해서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엄밀하고 조직적인 관건 선거였다면 대화록 유출과 낭독은 여건이 정가의 보도로 활용해온 색깔론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은 엄밀하게 한 거지만요. 대화록을 유출하고 낭독한 것은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이어서 얘기합니다. 남재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악습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다. 나아가 이대로 두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란 점도 불보듯 뻔하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원장이나 대통령도 정보 수집의 대상이라는 투의 대변인 발언은 지금의 국정원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네, 국정원이 정말 위험한 조직입니다. 저는 국정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정보원을 두고 국내 정부를 지적한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연예계에서 다 그런 얘기해요. 무슨 스캔들, 누구의 연애 이런 정보들도 다 국정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뭔가 정권에 위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발하면 갑자기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이혼하고 누가 무슨 파일이 나돌고 이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코 국정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증거 없죠. 그러나 연예계의 정보도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보고에 그와 유사한 보고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노무현 정권 시절 저를 담당했던 국정원 요원들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매체 대표라고 저를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와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물어봤어요. 불쌍해가지고 얘기는 해줬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 정보요원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를 했습니다. 국정원 계획은 시급하고도 절박하죠. 이를 위해서 이 조직이 과거 그리고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고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자를 분명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 괴물 같은 조직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뒤에야 계획 작업도 국민들의 공감 속에 힘있게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 단위 가까운 예산과 수천 명의 조직원을 갖고 한다는 게 고작 이런 짓이라면 이런 국정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국정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촛불 시위대가 외치는 진실 규명 요구에 검찰은 진지하게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권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이명박이는 그래도 철저하게 자기 명령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죄업을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는 바람에 치르지 않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검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새누리당으로 정권갈 가능성 0%입니다. 제대로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김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국정원 쿠데타와 그 명령자들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야당 후보를 폐마하는 댓글 달기, 곧 국민 여론 조작을 통한 선거 공작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는 정도의 큰 결정에서 국정원이 대통령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결국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의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태생적 정체성과 성장 과정으로 미루 체질상 그렇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대선 결과를 뒤바꿀 정도가 아니었다고 선을 긋는다. 참으로 웃지 못할 둔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이제 도청이 당시 대선 결과를 뒤엎을 만한 것이어서 닉슨이 대통령직을 반납했단 말이냐? 국가정보기관이 공작 대상으로 삼은 대선,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선이 바로 박근혜가 당선된 대선이에요. 일반 공무원이 나섰다면 선거 개입이지만은 정보기관이 비밀활동을 한 것은 선거 공작입니다. 부정선거의 수위가 다른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민심의 위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했는데 이게 바로 쿠데타가 아니고 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홍 경기대 정치대 전문대학원의 교수, 국정원 쿠데타와 그 명령자들 이 칼럼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정원 이제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